안녕하십니까, 양효찬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척추 움직임과 기능 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고 질문이 가장 많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척추 움직임은 관례상 하위 척추에 대한 상위 척추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 4번이 우회전되어 있는지 좌회전되어 있는지, 요추 4번의 움직임은 요추 5번에 대해서, 아랫분절인 요추 5번에 대해서 요추 4번이 좌회전되어 있는지 우회전되어 있는지 좌축굴되어 있는지 우축굴되어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축에 대해서 움직임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X축, Y축, G축, 이렇게 세 축에 대해서 척추의 움직임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굴곡 신전, 영어로는 flexion, extension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뼈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구부려지면 굴곡, 플렉션, 뒤로 회전이 되면 신전, 익스텐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굴곡과 신전이 일어날 때는 전방으로 이렇게, G축을 기준으로 굴곡이 될 때는 약간 미끄러짐, 신전이 될 때, 뒤로 후방으로 회전될 때는 G축을 기준으로 약간 후방으로 병진 움직임이 부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주된 움직임이 있으면 항상 척추는 부수적인 움직임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굴곡, 신전 이렇게 기술하고 표현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G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좌측으로 회전하면 좌축굴, 우측으로 회전하면 우축굴. 영어로는 left side bending, right side bend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는 마찬가지 G축으로 축구를 할 때도, G축을 기준으로 축구를 할 때도 이 Y축을 따라서 조금씩, 좌축구를 할 때는 좌축으로 병진, 우축구를 할 때는 Y축을 따라서 우축으로 병진이 약간씩 부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다음 이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돌아가느냐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 레프트 로테이션, 라이트 로테이션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회전의 움직임이 있다, 척추가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의 움직임이 있으면 축굴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굴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회전이 마찬가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되면 축굴이 따라가고 축굴이 되면 회전이 따라가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짝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커플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굴과 회전은 경추냐 흉추냐 요추냐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축굴과 회전이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즉 좌축굴 우회전 될 수도 있고 좌축굴 좌회전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갖다 우리가 타입 1 움직임, 타입 2 움직임, 타입 1 움직임은 다른 말로 중위 역학이라고도 하고요. 타입 2 움직임은 비중위 역학이라고도 합니다. 타입 1 움직임 같은 경우는 축굴과 회전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을 타입 1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요추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정상적인 척추의 만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추는 타입 1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즉 우축굴이 되면 좌회전이 되고 좌축굴이 되면 우회전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요추의 만곡을 갖고 있을 때는 직립시 이 척추 만곡에 따라서 후관절이 이 움직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려면 양손을 본인의
선 상태에서 좌우의 횡돌기라고, 요추의 횡돌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 상태에서 우측으로 측구를 하면 좌측에 있는 기립근들이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좌측에는 횡돌기가 뒤로 밀고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좌회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측을 대면 좌회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입 2 움직임인데요. 타입 2 움직임, 비중위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측구라고 회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을 대면 좌회전, 우측을 대면 우회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 경우는 요추가 정상적인 로도시스가 소실됐을 경우, 전후 만곡이 변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움직임이에요. 정상적인 움직임. 그래서 요추가 C자커브 로도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일자로 이렇게 요추가 일자허리가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타입 2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는 주변에 있는 후관절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후관절이 조절하면서 발생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로도시스가 소실된 일자허리일 경우는 우측을 대면 우회전, 좌측을 대면 좌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본인이 느껴보시려면 양손을 좌우에 횡돌기에 대고, 이번에는 이제 만곡을 소실시킨 자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우측을 해보면, 구부정하게 해서 우측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기립근들이 튀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오른쪽에 있는 횡돌기가 밀고 올라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회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우측을 하면 우회전 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타입 2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추에서는 타입 1의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고 타입 2의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추에서는 항상 경추의 모양에 따라서 타입 2의 움직임만 일어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두시고요. 이 외에도 타입 3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타입 3의 움직임은 척추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면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소실되는 것, 감소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타입 3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능 부전이 있는 분절을 치료하고자 할 때 국소적인 치료 적용을 할 때 이제 활용이 되는 움직임이 타입 3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꾸부정하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양이 변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뭐 축골이나 뭐 골곡 신전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타입 3의 움직임이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타입 1의 움직임하고 타입 2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요. 타입 1과 타입 2의 움직임에 대해서 척추의 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척추 움직임 기능 부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 분절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앞에서 정상적인 척추 움직임, 타입 1 움직임, 타입 2 움직임 이런 말씀드렸는데, 타입 1의 움직임, 중위 역학, 비중위 역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타입 1의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제한을 받아서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 타입 1 기능 부전, 타입 2 움직임이 또 잘 안 된다. 그럼 타입 2 기능 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타입 2 기능 부전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으니까요. 타입 2 기능 부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타입 2 기능 부전은 ERS 기능 부전, FRS 기능 부전 두 가지가 있겠죠. 즉 신전이 제한을 받는 경우하고 굴곡이 제한을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ERS 라이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ERS 라이트 같은 경우는 신전 우측굴 우회전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분절이 신전 우측굴 우회전 돼서 고정이 돼 가지고 얘가 굴곡 좌측굴 좌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우측굴 우회전 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ERS-R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를 진단할 때는 우리가 중립 상태에서 좌우의 횡돌기를 비교해보고, 좌우의 횡돌기를 비교해보면 오른쪽이 약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전된 상태로 이 환자는, ERS-R 환자는 오른쪽에 있는 후관절이 신전된 상태로, 그러니까 관절이 닫혀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굴곡을 시켜보면 오른쪽 후관절은 열리지 않고 왼쪽 후관절만 열리면서 움직임이 전상방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굴곡을 시켜보면 오른쪽 횡돌기가 더 튀어나오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이 환자를 신전을 시켜보면 오른쪽 후관절은 후방으로 고정되어 있고 좌측에 있는 후관절은 신전을 시킬 때 뒤로 후방으로 미끄러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좌우가 더 대칭적으로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RS-R 환자 같은 경우는 중립 상태에서 오른쪽 횡돌기가 조금 더 돌출되어 있는데 환자를 굴곡을 시켜보니까 오른쪽 후관절이 열리지 않으면서 오른쪽 횡돌기가 더 튀어나오게 느껴지죠. 이런 경우를 ERS-R 기능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FRS-R 기능부전 같은 경우는 굴곡 우측굴 우회전 돼 가지고 이 환자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후관절이 열려 가지고 잘 닫히지 않는 환자입니다. 원인이 왼쪽에 있는 후관절이 열려서 잘 닫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환자를 진단할 때는 좌우의 횡돌기를 중립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우측굴 우회전 돼 있으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조금 더 튀어나온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이 환자를 뒤로 신전을 시켜보면 왼쪽에 있는 후관절은 열려서 잠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오른쪽은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전을 시키면 오른쪽 후관절이 더 뒤로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그분절의 횡돌기에 손을 대고 뒤로 신전을 시켜보면 오른쪽 횡돌기가 더 튀어나온 것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이 환자를 굴곡을 시켜보면 왼쪽에 있는 후관절은 열려가지고 닫히지 않고 그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굴곡을 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후관절이 전상방으로 미끄러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좌우가 더 대칭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FRS-R 환자 같은 경우는 중립 상태에서 좌우를 비교해 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더라. 근데 신전을 시켜보니 오른쪽 횡돌기가 더 튀어나오게 느껴지더라. 그러면 이 환자는 FRS-R 기능부전이 있는 환자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척추의 정상적인 움직임과 기능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기회 되면 다시 자세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기능부전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